안녕하세요. 김지훈 바이블룸의 김지훈입니다. 저는 원어를 성경으로 읽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원어로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풍성하고 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많고 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를, 히브리어를 특히 먼저 더 연구했었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나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히브리어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히브리어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가까지 나아가고, 제가 추구하고 싶은 방법은 평신도 분들도 언어를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문법상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암기, 최소한의 이해도를 평해서 원어를 읽고 나아가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사실 히브리어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위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그러는지 보통 생각해 보면 낯선 글자와 어미에 따른 액센트 법칙, 또 동사들의 변화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 이 어려움들의 이유는 이 히브리어의 자음 특징과 액센트 법칙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히브리어를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숙지하게 된다면 히브리어의 난점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낯선 언어라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초급 단계는 다른 언어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의 특징과 액센트 법칙을 숙지한다면 중국까지는 타 언어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알파벳이 있죠. 영어에서는 A, B, C, D, E, F, G 하고, 한국에서는 가나다라, 기흥,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자음이 이제 먼저 있었고 모음이 후대에 생겼다는 겁니다. 한글은 우리가 볼 때 가 하면 같이 나타났잖아요.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 에스라서에 보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더라 자녀들이,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이 후대에 모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 까다로운 모음 변화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음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히브리어는 자음을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원문 그대로, 원형 이제 사본이지만 원문 그대로를 옮겨서 사본을 적으려고 한다면 신성 문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자음을 수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건들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대안은 모음의 변환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복잡한 모음 체계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복잡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차 배우시다 보면은 금방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죠. 근데 그래서 한번 우리 예시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이 읽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창세기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히브리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을 읽는다라고만 이해하시면은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숙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알파벳이.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서는 단어 끝에 올 때 이 달라지는 알파벳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소피트형이라고 하는데, 꼬리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본다면 이제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렙이라는 단어고요. 뭐 쓰시는 분마다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씁니다. 근데 저는 좀 편리성을 위해서 필사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쓰는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주고 대각선 한번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우리는 글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X자 이 DNA 같은 모양 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살짝만 가면 됩니다. 살짝만 아주 이 정도만 가주시면 됩니다. 점 있는 거는 또 뭔지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기멜이라고도 있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기멜 저는 이제 기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작게 써집니다. 배트가 요 정도면 기멜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반 정도 크기로 쓰입니다. 요런 크기도 중요하고 하니까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렛이신데 우리로 치면 조금 기역해 형태가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해라는 자음입니다. 해 간단하게 아까 달렛 모양에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주면 됩니다. 히읗 소리가 나죠. 히읗 소리, 약한 히읗 소리가.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합니다. 아까 김멜과 같이 김멜도 이렇게 작게 반 모양이었잖아요. 크기가 반 정도 됐었잖아요. 바브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됩니다. 뭐 해 이렇게 하면 뭐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바브. 그다음에 자인도 똑같이 반 정도 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읒 발음입니다. 그다음에 헤트가 있죠. 헤트는 아까 해에서 해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헤트는 붙입니다. 헤트는 붙인다. 그래서 강한 소리가 난다. 헤트입니다. 그다음에 테트는 이런 식으로 테트가 됩니다. 저는 근데 뭐 이렇게 하트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시는 거 보면 요드 테트는 이제 티귿 발음이고요. 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드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모눈이라고 하나요? 원고지 같은 데만 이렇게 써 있으면 달렛 같은 크기가 요 정도 크기면 요드는 한 요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글자인데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1.1획이 이 요드와 바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드는 이제 또 특이한 특징을 가진 자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응소리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는 Y 음가를 가집니다. Y 음가. Y 음가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A 이러면은 모음으로 아 발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Y 하면 야로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모음이랑 합쳐지면은 좀 더 강하게 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자음은 카프입니다. 카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꼬리형도 있는데 꼬리형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는 키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저는 이제 잘 보면 이렇게 오를 안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리을인데 이 영어 L인가요? 그 리을을 두 개 겹칠 수 있는 발음이 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라 하면 알라가 되는데 이제 올라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알라가 이응 알라 뭐 이런 식으로 리을이 두 개 붙여지는 게 이 라메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 미음이랑 좀 비슷하죠. 발음도 사실 미음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꼬리형도 따로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눈입니다. 눈, 이것도 아까 크기가 반 정도 되는 자음입니다. 맴이 한 요 정도면 반 정도 되는, 이것도 꼬리형을 가지고 있는데 니은 음가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싸맥입니다. 싸맥, 그 영어에서 그 헬라어에서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 거꾸로 뒤집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더 좋습니다. 싸맥, 이렇게 해서 쌍시읒 발음할 수, 어떤 분들은 어떤 책에서는 그냥 시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싸맥 같은 경우는 쌍시읒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인입니다. 아인, 눈 할 때도 아인이라는 발음을 가지는데 아인입니다. 이거 똑같이 음가가 이응인데 그 알렙도 음가가 이응입니다. 근데 살짝 묵음인데 알렙과 아인 중에 아인이 조금 더 센 발음입니다. 센 발음이고 알렙은 좀 더 약한 발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 이렇게 디귿자를 거꾸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꼬리만 한번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꼬리를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피읍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짜대라는 게 있습니다. 차대라고도 하고 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가 평행이 맞아야 돼요. 수평? 뭐 수직? 이게 아무튼 맞아서 쓰셔야지 좀 더 이쁜 글자가 됩니다. 치읓, 뭐 쌍지읒 발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코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프는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코프 해서 키읔 발음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래쉬라는 단어인데, 아까 달렛은 이렇게 직각형이라면 래쉬는 부드럽게 빠집니다. 이게 둥근 모양 가지죠. 래쉬는 둥근 모양을 가진다. 그래서 처음에 달렛이랑 래쉬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헷갈리는 자음들 몇 개가 있겠지만 요거 구분 잘 해주셔서 읽어야 합니다. 좀 숙달되신 분들도 그 BHS라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좀 작거든요. 작아서 이 달렛과 래쉬가 좀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경우가 있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 음가 가지게 됩니다. 아까 라메드는 리을이 2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래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가집니다. 그 다음에 신인데 삼지창이죠. 삼지창에 여기에 점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하면 삼지창에 왼쪽에 점을 찍어준다 라고 하는 게 신입니다. 시읒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신인데 이 반대로 오른쪽에 찍어줍니다. 점을. 신. 그럼 이 왜 신이 됐냐? 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이게 아라는 발음인데 그냥 싸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발음할 수가 있는 건데, 신 같은 경우에는 샤, 이게 좀 sh 발음이라고 해야 돼. 부드럽게 샤, 쇼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에서 타브라는 게 있습니다. 타브 마지막 자음입니다. 아까 달렛에서 살짝 꼬리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 2개는 평행으로 주시면 티귿 발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 꼬리형인데, 꼬리형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마지막에 해당 자음이 오면 바뀐다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카프, 맴, 눈, 패, 자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맞죠? 5개 있는데 카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맴도 이렇게 되면, 맴은 이런 식으로, 이 형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제가 필사로 적어서 그렇지 타이핑이나 이렇게 하면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더 붙여져 있다, 여기가 붙여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카프도 이렇게 생겨 있고 눈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좀 더 길어요. 이건 좀 짧고 카프가 눈이랑 카프의 차이는 이 길이에 있다. 사실 그리고 이 눈이 아까 제가 크기가 반 정도 크기가 이거는 이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그다음에 폐도 아까 이 카프에서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건데 그냥 카프 꼬리형에서 다시 꼬리표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짜대는 아까 이렇게 수평 맞춰준다 했죠. 요거를 그냥 쭉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조금 아신다는 분들은 아실 건데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mem이죠. mem이 요거는 처음으로 오는 자음이에요. 첫 자음이니까 꼬리형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일반형으로 그대로 적히. 근데 여기 있는 카프는 꼬리형이죠. 제일 단어 제일 끝, 단어 끝 세우니까 꼬리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적는. 여기 뒤에 있는 점은 뭔가요? 하면은 이게 눈이랑 아까 눈이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 한번 보여드리면 나탄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찍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둡니다. 이런 차이도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으실 때 그렇게 어려우면 그다음 꼬리형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적어볼게요. 알렙고 베트, 다시 베트. 이거 절대 너무 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트, 그다음에 김멜 있고요. 달렛, 그다음에 해, 여기 떼는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밥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인, 밥 위에 지붕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헤트, 아까 해는 붙이는 거지만 해는 떨어지는 거지만 헤트는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트, 요드, 그다음에 카프, 꼬리형도 있죠. 원문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메트, 맴, 이제 꼬리형, 맴. 그다음에 눈, 꼬리형으로 빠집니다. 그다음에 사맥도 있고요. 아인, 그다음에 폐, 꼬리형으로 빠지는 거. 그다음에 짜대, 꼬리형도 있죠. 짜대 꼬리형. 그다음에 코프, 레쉬, 신, 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아인, 페, 자데, 코프, 레쉬, 신, 탑. 이렇게 됩니다. 음가.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음가가 중요하죠. 아무리 알파벳, 알렙이나 뭐 이런 거 이해해도 음가를 모르면 원문에서 실제적으로 김밀 죄송해요. 이거 기억이에요. 기억. 음가를 모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음가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음가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자음의 유의사항. 히브리어 자음에는 베가드 케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처음이나 음절의 처음에서 경강점을 찍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두 개 있었던 일반형이 두 개 있었던 거 보였죠. 이렇게 베트에 있고 김멜에 있고 달렛에 있고 카프에도 있고요. 카프는 그래서 꼬리형도 같이 가지니까 좀 많아요. 패도 그게 같이. 이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배, 김멜에 가, 드, 케, 파, 타브도 있죠. 트. 그래서 그대로 따서 베가드, 케, 파 여기 있죠. 이 다음에는 다음에 단어의 처음 올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바카시. 요 단어가 있으면 요렇게 처음 이렇게 찍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다음 처음에 오는 거. 또 음절 처음에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절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여기는 개음절, 폐음절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베가드 케파트, 코프가 베가드 케파트 정도면 이렇게 찍는다, 뭐 요런 음절 처음에 경강점을 찍는다, 이런 거는. 근데 베가드 케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구분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음절 처음과 단어 처음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 점을 찍으니까 그렇게 막 구분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이 베가드 케파트 자음에만 찍는 거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중점 나오면 저 설명드릴게요. 후음이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를 한 5개, 제가 별표를 5개로 맥시멈 잡는다면 별표를 한 5개로 맥시멈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어려워하시고 중간에 포기한다, 뭐 동사까지 뗐는데 포기한다, 대부분 요것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2번이랑 3번과 4번 이 자음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이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후음을 먼저 볼게요. 후음은 이중점을 찍지 못한다. 중복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중점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자음을 연속해서 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를 원래는 싫어해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찍어서 이중점이라는 걸 찍는데, 근데 알렙이죠. 알렙 같은 경우에는 후음을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알렙에서. 그래서 대신에 모음 보상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보면 아하브라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후음을 찍는다, 이중점이 찍혀 있다, PL형으로 가볼까요? PL형 후음으로 찍는다면 여기에는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못 찍으니까 모음 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길어진다는 겁니다. 길어지면서 에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후에 차츰 배워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음 보상은. 그 다음에 단순 쉐바를 찍지 못한다. 이거는 나중에 모음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쉐바라는 모음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자음이라면 베트하면 요렇게 2개 찍는 건데, 후음에서는, 후음이니까 해로 적어볼까요? 이 모음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이 단순 쉐바를. 어떻게 하냐, 합성 쉐바라고 오 뭐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겁니다. 이 특이한 상황으로 더 찍어낸다. 후음은 소리를 좋아한다. 근데 뭐 이건 사실 좀 케바케입니다. 왜냐면 알렙이랑 아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해랑 헤트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더 좋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게제니우스 문법책이나 조금 상위로 중급으로 가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요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초급이잖아요. 요거를 무조건 기억해 주시면, 후음은 소리를 좋아한다. 왜냐면 후음이 목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나는 소리라서 결국에는 발음을 좀 더 좋아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 눈의 특성을 기억한다. 눈은 이제 아까 말했던 쉐바, 단순 쉐바가 올 경우에 뒷자음에서 동화되어서 이중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나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해서 눈이 찍혀버렸다, 그 쉐바가 찍혀버렸다, 눈에. 그러면 이게 다음 자리에 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찍혀 있는데 동화가 되니까 이중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뭐 요거는 정확한 문법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차차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뀌는 방향을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동화가 돼야 되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자음이 2개네요. 히브리어는 같은 자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나야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중점을 혹은 중복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가끔씩 처음에 요거 단순 쉐바가 올 경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순 쉐바가 올 때 사라져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4번째,
반자음 요드와 바브는 틈만 나면 사라져버리는 특성이 있다. 사라진다. 이런 형태도 지금 처음인데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오늘은 이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가 더 중요해요. 이해하시다 보면 또 따라오시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약동사 갔을 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지 강동사나 명사, 형용사에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는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이야기다. 그 다음에 모음입니다. 모음은 크게 3개의 클래스로 나옵니다. 아 클래스, 아이 클래스, 우 클래스. 그래서 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발음, 아 클래스니까 A 발음 아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클래스는 우리가 이 발음이랑 진짜 I 발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우 클래스는 O 발음과 우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면 모음 삼각도라는 게 있는데 드릴게요. 이거 조금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 아 클래스, 이 클래스, 오, 우 이렇게 됩니다. 요 그림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그림도 잘 기억해 주시면 따라올 때 또 히브리어는 단모음, 장모음, 순장모음, 쉐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있습니다. 단모음은 말 그대로 짧은 모음이라는 거예요. 장모음은 길게, 순장모음은 더 길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클래스의 단모음은 파타흐입니다. 그래서 자음이 이렇게 있으면 깔짝 일자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모음은 카메츠라는 자음인데 모음인데 요렇게 파타에서 우 모양 있죠?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순장모음 같은 경우에는 카메츠 해. 순장모음 같은 경우는 뒤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쉐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아요. 여기 있는 경우에 사실 쉐바라는 말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그냥 아까 후음 문자에서 붙이는 특징이다. 하테파타으라고. 그 다음에 I 클래스에서는 에랑 이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에로 된다면 세골이 있죠. 첫 번째 단모음이 세골. 그 다음에 장모음은 째레입니다. 여기 보면 단모음이면 3개, 장모음이면 2개. 장모음이 3개여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째레해, 순장모음에 해가 붙을 때가 있다. 붙을 때가 있고 째레요드. 그 다음에 쉐바 하텝세골. 하텝세골 가장 짧은 소리겠죠. 가장 짧은 소리. 그 다음에 히렉입니다. 히렉은 단모음만 있어요. 이 클래스는 단모음과 순장모음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모음 보상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째레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단모음에서 모음 보상 현상으로 길어졌다. 그러면 이 째레로 가면은 된다. 여기 히렉은 그냥 점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히렉 요도 여기서 요드 하나 붙여주시고 이 클래스에서는 모음이 없습니다. I 클래스에서는 이에서 그 다음에 오 카메차투이라고 이렇게 자음 밑에 오인데 요게 좀 특징이죠. 장모음 카메츠랑 아 클래스의 장모음 카메츠랑 오 클래스 카메차투 모양이 똑같아요. 그쵸? 그럼 요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단모음이면은 카메차투이고요. 장모음이면은 카메츠입니다. 단모음이랑 장모음 구분 어떻게 하느냐? 장모음은 개음절, 단모음은 폐음절. 요것도 후에 배울 겁니다.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이 복잡한 문법 구조의 배움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어처럼 이렇게 헬라어는 암기가 많으니까 암기만 할수록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복합적인 문법 사항들이 다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버티셔야 된다. 그 다음에 홀렘입니다. 홀렘 같은 경우에는 자음에서 왼쪽 위에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아까 자음 보면 신 있었죠. 그럼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옆에 두 개 같이 찍어줘요. 이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홀렘 바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음 옆에 바브 홀렘 찍어주고요. 하테 카메치는 이게 오 소리죠. 오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키브치 하는데 우 소리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대각선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슈렉이라고 하죠. 아까 홀렘바브는 위에 찍어주잖아요. 근데 슈렉 같은 경우에는 우 소리니까 다르게 여기 중가운데 찍어줘요. 그래서 단순 쉐바 있다. 후음의 문자 말고는 대부분 이 단순 쉐바 씁니다. 이 하테파타 하테세고 하페카베치를 빼고 후음에는 요거를 쓰고 대부분 나머지는 다 요거 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 히브리어 모음의 유의사항이 있는데 단모음, 장모음, 순장모음, 쉐바를 구분하면서 외워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다 같은 아클래스지 이 아닙니다. 다 같은 I 클래스, 다 같은 O 클래스 아닙니다. 이게 구분하면서 외워야지 그 다음번에 이제 모음 변화, 액센트 변화에서 왜 단모음인지, 왜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 개음절인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면서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아까 제가 적어놓은 아 클래스의 장모음 카메츠와 우 클래스의 단모음 카메츠 합투의 모양은 같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액센트 법칙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아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그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기역, 니은, 디귿을 모르면 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대화는 할 수 있어도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알파벳을 정확하게 익혀주시고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을 필히 암기해 주시면 다음 시간까지 암기를 필수로 해주시고 제가 그 자음 라이팅 이렇게 적는 거 알레페트 기멜 달레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적는 거를 이렇게 옆에 적을 수 있도록 같이 아래 파일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첨부 파일 PDF 파일 받으셔서 같이 이렇게 적으시면은 알파벳을 외울 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표를 같이 보시면서 음가도 정확하게 이제 외워주시면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